법이 어떻든 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은 위험과 수모를 무릅쓰고 낙태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 오늘의 책은 페미니즘 출판사 보말람의 구성원인 우윤익의 이두루, 이민경, 정혜윤의 유럽 낙태 여행입니다. 사람들은 유럽과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배낭여행, 청춘 등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사이의 낙태라는 단어는 보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이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여성들이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를 외치던 검은 시위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낙태가 합법 혹은 불법인 유럽의 나라를 찾아가 그에 관한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 낙태에 대해 너무 막연한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상상과 달리 낙태가 합법화인 국가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폴란드 5개의 국가 중 낙태가 합법화인 나라는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총 3개의 국가입니다. 아일랜드와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체의 위협이 되는 경우와 같은 낙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의 국가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중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운동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네덜란드는 낙태 클리닉에서만 낙태를 받을 수 있는데 낙태 클리닉은 전국에 12군데 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주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하고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하며 인상 깊은 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이 어떻든 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은 위험과 수모를 무릅쓰고 낙태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 권리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원할 때에 임신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행복을 위한 것이다. 낙인은 문제를 숨기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여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낙인을 거두어야 한다. 이 낙인이 건재하다면 낙태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 가능한 이슈가 될 수 없다. 어쩌면 이게 여성의 낙태를 그토록 다 함께 손가락질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아이는 국가와 남성의 재산인데 그것에 대한 선택을 여성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 예컨대 여성도 인간이다 같은 말에조차 언짢아지는 남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여성에게 죄의식과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몸과 인생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검은 시위를 전후로 변화되고 있는 대중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커니즘은 이 나라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듯했다. 이 책에 등장한 유럽의 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의 낙태제가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책을 읽으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낙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낙태를 합니다. 국가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묵인한 것입니다. 낙태제는 여성이 어떻게든 낙태를 행하는 현 상황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보장하지 않는 위선일 뿐인 법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듯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현재 대한민국 낙태법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더불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낙태 합법화로 싸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에 관한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당연한 권리임을 알리고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지난한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낙태법에 관해 알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 유럽 낙태 여행이었습니다.